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벚꽃 엔딩이란 말로 대표되는 지방대 위기 속에서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 또 다른 지역주의를 일으키면서 상호 간의 약탈적인 경쟁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순천대학교 문승태 대외협력 부총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문승태 부총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대 부총장 문승태 교수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래요.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벚꽃 엔딩이란 네. 말이 있죠. 그게 벚꽃 떨어지는 것처럼 지방대들이 점점 소멸해 간다는 뜻인데 결국 이런 위기 속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것도 나온 것인데 네. 실제로 지방대 위기 뭐 순천대도 느끼실 테니까 어느 정도 어렵습니까? 뭐 지방대 이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관점을 그 어려움을 예. 뭐 첫 번째 하나는 학력 인구 감소. 일단 그러다 보니까 예. 입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네. 그것이 보면 2024년에가 한 결혼 대학이 한 43개. 한 2,000명 수준 정도 되고요. 25년에가 한 40개 대학 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2030년에는 아마 지방대학 전체가 거의 미달 사태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입학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곧 재정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 입학률도 낮아지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등록금 동결 사태잖아요. 반값 등록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대는 거의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죠. 그래서 많은 폐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폐교까지도 나올 것이다. 2030년 가면. 그러니까 결국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신 거죠. 학력 인구가 없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그에 따라서 가중돼서 또 오는 게 재정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과 돈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 학력 인구는 감소되는데 아이들은 다 또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방대는 더 안 좋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인구가 수도권이 60%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서울로.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거점 대학들이 사실은 이 지역을 주도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점 대학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체적 내용이 뭔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제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일단 서울대 10개가 만들기가 뭡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 국립대가 9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거점 9개를 서울대 수준의 어떤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거고요. 사실은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면 1970년대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 경제발전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때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후에 현재 고등교육 정책 중에는 가장 강력한 대학 육성 드라이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10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 박정희 이후로 가장 강력한 국립대를 키우는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카이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경북대는 전기전자 분야 또는 뭐 부산대는 조선해양 분야 이렇게 해서 육성을 시켰거든요. 지방 대학별로 핵심 분야들을 정했었군요.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도 만들고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인재 육성의 정책이었고 이런 대학들이 또 주도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 대학 제가 89학번인데 그때 들어갈 때만 해도 뭐 전북대는 뭐가 우수하고 부산대는 뭐가 우수하고 이런 것이 거의 얘기가 안 나오는 특성화가 거의 그때도 사라졌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우리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백화점식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특성화되고 분야를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렇게
지방 국립대를 살리면서 각각의 특성화를 했었는데 예. 그게 흐지부지 되면서 각 백화점적으로 각자 다 그렇게 다 차려놓는 밥상을 만들었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대학들이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쉽게 예. 말해서 우리 그 거점 대학들은 메디칼, 예. 의료 쪽으로 하고 의대도 예. 육성, 그렇죠. 간호과, 예. 뭐 약대,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일단 현재 학생들 끌어모기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원래 특성화 그거를 스스로 없앤 측면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은 어떤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체계적 인재 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체계적 인재 양성이 안 됐다는 건 아쉬운 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점 국립대 9개가 있고 이걸 서울대처럼 만드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근데 거점 국립대 9개는 서울대가 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9개입니까? 그렇죠. 9개가 돼서 서울대까지 해서 10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여쭤보려는 게 문재인 대통령 때 추진한 게 국고국립대 공동학위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국공립대를 다녀도 서울대랑 학위를 같이 준다.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건 잘 안 됐어요. 그런 행태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공유대학 형태 뭐 이런 것들을 학점을 공유한다든가 이런 제도. 학점 공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는 서울대 10개 만들기하고는 완전 틀린 제도죠.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방의 국립대를 서울대만큼 좋은 대학으로 만든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 체제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짚어봐야 돼요. 이게 국립 거점대 위주로 갈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순천대는 국립 거점대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순천대는 이걸 어떻게 봅니까?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반발도 있잖아요. 그럼 사립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역 중심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원래 그 우리가 말하는 모릴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모릴 뭐예요? 모릴법을 제정해가지고 1900년도에 그 지방 대학의 주립 대학을 만듭니다. 그렇죠. 주립 대학을 만들죠. 그 당시에 주립 대학을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학들이 잘 주도적 대학이 되고 미국이 발전하는 대학이 되고 그래서 대학 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해서 특성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뉴욕주 같은 경우는 그 모릴법을 만들 때 코넬 대학이라든지 사립대학 MIT를 만들었어요. 이런 특성화가 필요한 거죠, 실제는. 결국은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하지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특성과 연계된 교육은 필요하다, 대학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거점대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에는 사실 지금 현재 전남만 놓고 보면 거점대가 없는 거죠. 전남만 놓고 보면 없죠. 광주 전남으로 하면 전남대가 거점대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는 거네. 제가 좀 위로 짐작하면 전남대가 지금 이쪽 지역의 국립 거점대인데 그거는 광주로 보니까 전남으로 하면 순천대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거네. 순천대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의대 통합 이야기를 하고 목포랑 같이 가니까. 같이 해서 거점대가 되면 하나 거기에 같이 좀 포함해서 우리도 하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포함돼서 만들다.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딱 좋은 게 목포대랑 통합 논의가 없었으면 그 한 자리를 놓고도 목포대가 할 거냐 순천대가 할 거냐 둘이 싸우고 서로 눈치 좀 볼 텐데 지금 통합을 하려니까 그러면 야 목포하고 순천대가 통합하니 전남에는 우리한테 주는 게 좋아라는 말할 근거가 된다.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정부가 결정할 문제죠. 우리 생각이고 사실은 광주 전남에 지금 거점 국립대가 9개잖아요. 그 9개 중에 하나가 이제 전남대인데 전남대입니다. 서울에서 볼 때는 야 광주 전남이 똑같이 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만 놓고 할 때 목포 순천대 통합이 대 하나하고 전남대하고 싸우면 될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준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그런 또 한번 싸워볼 만은 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뭐 그런 문제. 전남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상당히 대단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포대나 순천대가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목포대나 순천대가 어떤 통합이 된다 하면 규모나 기능 면에서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정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능성 크죠. 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정부하고 교육부의 정책은 계속 국립대 통합적으로 계속 유인해 왔잖아요. 예전 정부부터. 근데 그걸 아무도 안 했는데 목포하고 순천대가 목포대 순천대가 우리 학계 먼저 나서주는 것도 교육부에서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최근에 뭐 이렇게 경남 쪽에 보면 어떤 그 창원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대학은 글로컬 대학을 하면서 그렇죠. 통합을 했잖아요. 그 남해 대학이 몇 개 도립대학하고 통합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상대는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거점 국립대는 또 경상대고. 그렇습니다. 창원대는 지역 중심 대학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좀 반대도 하기도 하고 이런. 그래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아까 저도 이거 주제 정하면서 여러 번 보니까 창원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반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거점 국립대 위주로 진행된다라고 정부에서 표방을 했기 때문에 거점 국립대인 경상대는 찬성. 이렇게 해서 경남은 두 대학이 아주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서울대 10개를 만들기를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 그 첫 번째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에 괜찮은 대학을 만들겠다. 대학을 만들어서 어떻게 방법을 찾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안 되더라도 이걸 반대하는 거는 어차피 벚꽃 엔딩으로 계속 소멸해 가는 데서 그래도 정부에서 뭘 해주겠다는데 우리는 찬성한다. 찬성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0개 만들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담대한 교육 혁신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재정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대학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방금 우리가 이제 거점 국립대는 뭔지 알 거예요, 사람들이. 전북은 전북대, 뭐 충남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이렇게 있는 우리가 예전부터 알던 그 대학이 이제 거점 국립대고 아까 지역 중심 대학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순천대가 지금 지역 중심 대학이죠. 지역 중심 대학은 아까 창원대도 거기였다고 그렇고. 그 아마 그 1982년 정도에 당시에 그 지역의 대학들을 요청을 해가지고 당시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순천대학, 안동대학 이런 대학들을 지역의 중심 대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규모가 거점 대학보다는 좀 적죠. 거점 대학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대학을 인가해주고 만들었는데 그게구나. 그래서 창원대가 경상대보다는 역사가 좀 작고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거점대는 주로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의미를 많이 했고 이제 그 지역 중심 대학은 교육 기능을 좀 많이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글로컬 대학이 있잖아요. 아까 방금 창원대 얘기하시면서도 창원대 그 순천대는 글로컬 대학 일찍 됐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목포대가 글로컬 대학 됐고 전남대는 아직 글로컬 대학 못 됐습니다. 저기 경상대보다 창원대도 글로컬 대학 먼저 됐고 그렇죠. 그럼 글로컬 대학하고 또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실제 그 정부에서는 글로컬 전번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글로컬 대학을 통해 갖고 지방대 30개 정도를 좀 육성시켜 보겠다 이런 뜻이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대 중심의 서울대 10개만 하겠다. 근데 결국은 그것도 다 대학의 어떤 정책 글로벌화 시키겠다는 거죠. 결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들이 글로컬 대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제 글로컬 대학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글로컬 대학 지금 총괄하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글로컬 대학은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체질을 개선한다. 예,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그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예. 또 이 대학의 국제화를 그 지수를 높이는 이런 대학들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글로벌 대학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역 예. 산업과의 연계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산학 캠퍼스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지역에 그래서 광양에도 만들고 공해도 만드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대학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구와 교육에 또 플러스 하는 것이 산학협력. 그래서 기업체와의 연계성. 그렇죠. 기업체와 연계성도 글로컬 대학의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장기적으로 갈 필요는 있어요. 저는 봐요. 쉽게 말해서 어떤 정책이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글로컬 대학을 만들어서 이 글로컬 대학을 지속적으로 좀 지원하고 대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모멘트를 계속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교육을 보면 교육이라는 것을 학교라는 개념만 보면 안 되거든요. 학교와 지역 사회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과 학교가 함께 또 기업체하고 함께 이 대학을 육성시키고 이걸 산업화시키는 그래서 어떤 학교, 지자체, 산업 이것을 지역 정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교육, 어떤 취업과 하는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그 대학이 지역 사회에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지자체도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 사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의 글로컬 대학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갖고 인터뷰했고 그러면 요 글로컬 대학은 요 방향 방금 말씀하신 그 방향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순천대나 목포대가 통합돼서 된다. 그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포함돼서 뭐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서울대만큼 훌륭한 대학이 되니까. 그 서울대만큼의 훌륭한 대학이 되고 또 우리가 선호하는 어떻게 보면 명칭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명칭도 되고. 그래 명칭 문제도 내가 질문 늘려가 했는데 그러니까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처럼 그렇죠. 서울 1대학, 여기는 서울 10대학, 뭐 서울 8대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시간이 걸렸지만 교육의 질이 높아지니까 또 거기에 대한 공감을 가지면 학생들의 눈이 지방으로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켜. 우리는 어차피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지방 소멸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 써야 됩니다.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컬 대학을 아무리 순천대가 많이 좋게 만들어도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순천대로 보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해서 서울 8대학이 되면 위쪽이나 충청도나 수도권에 있는 애들도 이 대학을 순천대학이 아닌 서울대급으로 대학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서울대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글로컬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게 딱 하나입니다. 뭐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느끼니까 학생들이 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깨에 힘을 쫙 빼주는 거 아닙니까? 글로컬 대학은 우리 지역 애들이 저쪽으로 나가는 걸 좀 방지한다면 서울대 8대학이 된다면 위쪽에서 올 수 있는 것까지 갖추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육성시키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 구조를 함께 할 때,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하나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복지, 문화, 쉽게 말해서 좋은 병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교육, 대학이라든지 학교 어떤 특화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상계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글로컬 대학은 그 예산이 5년 동안 1,000억인가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지방대학 위기할 때 돈 문제도 얘기하셨으니까 1,000억이란 5년 동안 1,000억이란 큰 게 있어요. 아직 근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그런 구체적 계획은 없죠. 그렇죠. 아직 그 공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공약을 제시했던 사람이 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낙마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랑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어떤 특정 인사의 구상은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면 정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고.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한 5, 6년 전부터 계속 돌아다니던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하고는 관계가 없이 남아. 그러면 순천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방대 소멸의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훌륭한 정책이고 우리는 이건 좀 지속됐으면 이걸 추진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끼겠다. 그래서 이제 목포대나 우리가 의과대학 이제 쉽게 말해서 통합의대가 주고 통합의대가 만들어지고 또 목포나 우리가 어떤 거점 대학이 되고 이러면 가장 좋은 구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잠깐 얘기. 목포대랑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계속 답보 상태예요. 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뭘 좀 이제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목포대하고는 상당히 그 진전을 이제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뭐 통합 신청서도 제출했고 또 올해는 통합의대 설립을 위한 공동준비위원회도 저희들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전라남도 의회에서 얼마 전에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도에서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전라남도 의회하고 전라남도청 또 목포대 순천대 저희 관계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그에 대한 또 간담회를 또 한 번 더 해서 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리고 또 저희 우리 이병훈 총장님께서도 국회나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를 좀 방문하셔가지고 의대도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그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가 있어요. 그 어떤 의대 정원 증원과 그 숫자를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에 대한 그 배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저희들이 좀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그 전남 도의회 이명석 의원 방송 나왔는데 이명석 의원도 도의회 교육위원회 하니까 많이 또 도의회 도와달라고 많이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대 10개 대학 만들기 위해서 순천대는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아까 계속 좋은 거 말씀하셨어요. 지역 사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지역 대학이 강해되면 당연히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 지역은 하나라고 보거든요. 어떤 교육 주도를 통해서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 저희들이 보니까요. 글로컬 대학이 사실은 예산을 좀 더 가져오고 있잖아요. 해보니까 사실 순천 지역 사회에 그래서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은 교육과 어떤 산업 문화 이런 것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 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이 해야 되거든요. 어떤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가 지속 가능한 모델을 대학에서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 사회를 아까 말씀하신 미국 주립대학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목포대하고 통합이 여기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서로가 어떤 과거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통합을 생각하면 통합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나올 때 뭐 본부를 어디다 두냐 막 기사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 웃긴 얘기다 이 말씀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느슨한 통합이라 해서 목포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 살리고 순천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 살리고 또 목포대는 교육과 진료 원래 대학 의대가 의과대학이 되면 교육도 하고 진료도 할 수 있는 기관 병원도 만들고 우리 순천대도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어떤 통합의 의의를 살릴 수 있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특히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 목포하고 저희들하고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잖아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목포대 관련 분 교수님 한번 모시고 우리 두 분 모시고 한번 목포
왜냐면 사람들 생각에 목포대하고 순천대 통합이 도대체 어떤 모양새일까 좀 궁금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조금 통합 논의가 더 진행되면 다음에 목포대 교수님 한 분 추천해 주셔서 같이 나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순천대 사랑해 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죠. 예.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학력 인구 감소고요. 네. 또 지방 소멸이고 또 어떤 AI 시대, 초불확실성 시대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맞이할 것은 어떤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립 순천대학이 어떤 지역사회와 함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국립 순천대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국립 순천대를 관심 가지고 사랑해 주시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문승태 대외협력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